설계 변경과 제품 구조 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엔지니어링이다. 어떤 제품을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바꾸는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진짜 그 내용을 다시 보면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활동으로는 어떻게 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꿀 거냐, 또는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방식을 바꿀 거냐, 또 현재 우리가 어떻게 고객 지원하고 있는 것을 바꿀 거냐, 그렇게 기존의 어떤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설계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설계 변경의 한쪽 부분에서는 그 변화를 어떻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기업 전체의 다른 활동에 적용시킬 거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보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제품 정보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어차피 엔지니어를 잘해서 바꾼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부품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위 정보를 관리하는 활동일 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를 설계나 고객 지원이나 생산 쪽의 변화에 적용시키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더 큰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설계 변경을 표현하는 것이 제품 구조가 중심이 된다. 제품 구조의 변화, 제품 구조를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설계 변경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설계 변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는 그런 해야 될 그런 활동의 어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영향을 생산과 고객 지원 등에 주기 위해서는 기업 전체의 제품 구조,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 관점 또는 보험 체계에 연결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설계에서는 제품 구조라고 그랬고, 다른 쪽에서는 뭐 제품 관점 또는 BO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변화된 거는 설계 전체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고객 지원하고 있는 BOM에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앞에 리콜에서도 보았듯이 기존에 지나간 것도 아주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변경 이전의 것, 그러니까 옛날 것들이죠. 옛날 설계나 옛날 제품 생산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고 해서 기존 거를 다 지워버리고 그냥 새 것만 이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기존 것도 잘 유지를 하면서 새 것을 그 안에 추가해서 변경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설계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 구조만 잘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제품 관점으로 연결해 놓은, 또는 통합본부로 연결해 놓은 생산이나 고객 지원하고도 잘 유지가 돼야 된다. 이제 그게 잘 관리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설계 변경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엔지니어링 측면 외에 굉장히 중요한 뒤에 숨어 있는 그러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링은 설계 변경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 수면 아래 들어있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을 이제 보시면 우리 보면 저 아래쪽에 보면 X를 Y로 부품을 바꿨죠. X를 Y로 이제 부품을 바꿨는데, 그거는 이제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쪽에서 열심히 해서 바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바꾸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설계 부서에서 바꿔본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생산 고객 지원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의 위쪽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BOM, 제품 구조에 그 변경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봄 구조의 제품의 변화를 편합시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설계 변경에서 제품 구조 관리 또는 BOM 관리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이제 제품 구조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가 B, C로 이루어져 있고요. C가 D, X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X를 Y로 바꾸고 싶은 거죠. X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X를 Y로 열심히 부품을 바꾸는 작업을 한 것이 아래쪽에 이제 설계 변경,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인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런 영향이 안 생깁니다. 생산하는 데는, 고객 지원에서도.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미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 안에서의 의미는 있지만 전체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든, 엔지니어링이 잘 된 거를 진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 설계가 그 X에서 Y로 바꾼 게 제품 구조로 편입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설계 변경하고 봄하고 관계, 설계 변경을 어떻게 BOM에 적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X 대신에 일단은 Y를 추가하기 위해서 C를 없앨 수는 없죠. 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C 대신 F라는 새로운 부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D하고 D를 그대로 사용하고 X만 바꿨으니까 X 대신 Y를 이제 추가를 한 그런 F라는 부품 하나 붙이는 거죠. C에다 그냥 Y를 붙이면은 C가 옛날에는 DX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DXY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부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F라는 부품을 만들어서 F는 D하고 Y를 가진다. X 대신. 그 다음에 F를 만들었기 때문에 A 대신에 E라는 걸 만들고 E는 C 대신에 F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제 제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를 Y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F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새로운 제품 구조로 바꿔서 우리가 E라는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정확하게 E를 보면 이 제품을 보면 A랑 다 동일한데 뭐만 바꿨어요? X를 Y로 바꾼 겁니다. 아래 부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에 부품도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 뒤에 설명이 다시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품 구조의 변경을 적용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엔지니어링 체인지 하면 그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엔지니어링을 잘해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활동 뒤에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는 더욱 더 많은 이제 일들이 필요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제품 구조 중심의 설계 변경을 다룹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품 구조 BOM 중심 또는 뭐 제품 구조 중심의 설계 변경을 다루지 않고 그것을 문서라든가 그런 걸로 다루는 설계 변경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뭐 부서나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히 설계 변경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구조 중심의 설계 변경을 해라. 그 얘기는 뭐 PDM이나 PLM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제품 구조를 타이트하게 연결된 그러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문서 관리 시스템에 설계 변경을 이렇게 적어서 관리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 게 생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앞에 저희가 설계 변경이 그 제품 구조의 변경이고 또 설계 변경이 어떤 변경, 부품의 변경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제품 구조 체계, BOM 체계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이게 제품 구조 중심으로 설계 변경을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자세히 한번 보면 첫 번째 이제 문서 중심에 접근해서 변경된 제품 구조 정보를 다시 문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자. 문서를 가지고. 그럴 경우에 그거를 시간 뒤집이 생기는 거죠. 그 제품 구조는 이렇게 변했는데 그걸 다시 문서로 적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되면 또 그 문서가 또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해서 맞춰 나가는 게 동기화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원인 조사 때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을 때 설계 변경 이력이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 이력, 변화 이력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변경이라는 게 제품 구조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제품 구조의 변화를 참조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문서로 찾아서 참조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 다음 해법 연구와 변경 단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품 제품 구조상의 검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품 자체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품이 변경됐을 때 다른 부품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BOM, 제품 구조를 찾아서 그 부품을 공유하고 있는 부품들을 찾아다니면서 각각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제품 구조가 없으면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조 변경 이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호환성 검토가 좋습니다. 앞에서 어떤 부품이었고 지금 어떤 부품이었고 그전에는 어떤 부품이었고 뭐 그런 것들을 쭉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도 문서로 이것들을 관리하거나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에 대한 도면, 해석 결과, 재질 그런 것들이 대한 검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거기에 관련된 도면이라든가 기술 문서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설계 변경할 때 이제 그 검토가 가능한데, 그러려면 제품 구조 중심의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제안했던 그러한 제품 구조 중심의 제품 정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과 협동 작업을 위한 그러한 설계 변경 할 때 승인과 협동 작업을 위해서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문서로 그걸 전달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워크플로우랑 그런 거 배울 때 기존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그 제품 구조 중심으로 기술 문서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는 그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런 워크플로우나 이메일을 보낼 때 거기에 그 링크 하나를 딱 제일 그 제품 구조의 제일 상위 링크 하나만 딱 붙여서 보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받는 사람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 이렇게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카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구조 중심의 설계 변경 관리를 해야지 되지, 그거를 뭐 문서 관리 같은 걸로 설계 변경을 하겠다 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